안녕하세요. 오늘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. 놀이동산 왔는데 뒤에 보이시죠? 놀이동산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. 사진도 할 겸 블로그도 찍을 겸 해서 왔고요.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월드컵은 배우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다. 이거는 사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뭐 어떤 사진을 찍는 연습, 그리고 뭐 어떤 보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정말 좋은 사진, 그러니까 정말 인생 사진 같은 거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.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방법, 뭐 영상을 잘 찍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 마침 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도 한번 책을 읽어봤고요. 책은 지원받고 만든 겁니다. 자, 첫 번째 챕터 1입니다. 렌즈를 잘 닦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전에 핸드폰이라는 특성상 이렇게 이 부분에 잘 묻잖아요. 네,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손으로 닦으시면 안 되고요. 네, 그리고 뭐 천이나 면으로 된 거, 저는 이렇게 티셔츠 이런 걸로 잘 닦으셔가지고 되나? 예, 해서 지문이 뭐 이런 여기는 상관없지만, 네, 이런 부분에도 깔끔하게 해서 사진을 찍는 게 좋고요. 제가 이것도 몇 개 이제 사진으로 찍어봤는데. 일단은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지문 같은 게 묻어 있거나 하면은 사진이 막 허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조명이 이제 줄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. 잘 닦고 나서 찍으면은 좀 더 선명한 사진이 나옵니다. 당연하죠. 네. 두 번째는 반듯하게 찍는 겁니다. 그냥 대충 지금 여기 이 스타벅스 사진도 보면 굉장히 대충 찍었는데요. 이것보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정렬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 사진을 잘 찍었다 이런 거보다도 좀 정돈된 느낌이 납니다. 좀 똑바른 상태에서 찍으면요. 아까 전에 이제 맥도날드 잠깐 들렀는데 맥도날드에서 찍은 것도 보면 그냥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왠지 이렇게 찍으면은 제대로 찍은 것 같잖아요. 그죠? 지금 두 번째도.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여행 같은 거 가면서 몇 가지 찍은 건데 그냥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. 잘 찍고 이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정돈된 느낌이 난다는 거. 그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일단은 거기서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거죠. 잘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마다 이 격자라는 게 있어요. 이 격자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격자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격자를 바로 대고 찍으면 아무래도 영상을 찍을 때 제대로 그 틀 안에 넣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수평이 틀어진 경우에도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요. 반듯하게 찍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참고 사항인데요. 이게 핸드폰이 요즘에는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. 이것도 이제 S10 5G라고 해서 좀 크게 나오는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이게 무거워서 좀 떨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찍는 순간에 핸드폰이 떨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두 손으로 잡고 반듯하게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챕터 2. 자, 두 번째는 사진이라는 게 잘 나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정말 대낮에는 사진이 의외로 잘 나오지 않아요. 왜냐면 노출이 너무 세게 되면,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너무 세게 되면은 노출이 오버돼 가지고 사진이나 영상도 그렇지만 약간 너무 좀 거친 느낌이 좀 나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대낮이면 언제냐면은 한 11시부터 한 3시, 4시까지는 보통은 촬영을 하지 않아요. 일반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일출부터 한 10시, 11시까지는 많이 찍고 그리고 일몰 전후로 해서 1시간 정도도 많이 찍습니다. 일출하고 일몰은 좀 느낌이 다른 게 일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감적인 게 뭐 좀 반듯하고 그 사실적인 면이라고 한다면은 일몰은 우리가 노을이 막 빨갛게 생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좀 환상적인,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좀 이 판타스틱한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유명한 인스타 그 잭모리스라고 있어요. 그분들 이제 여행하면서 인스타 여행으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새벽에 주로 찍는다고 합니다. 일단 새벽에 많이 찍는 여행 가서도 그렇지만 새벽에 많이 찍는 거는 주위에 여행객들이 없기 때문에 좀 되게 의외의 되게 유명한 여행지인데 사람이 없어요. 좀 특별한 사진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색감도 이제 빛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
좀 자연스럽고 그래서 많이 찍는다고 하니까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은 사진들, 괜찮은 사진들을 얻기 위해서는 잘 찍은 사진들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. 그래서 잘 찍은 다른 사진들 많이 보는 게 좋은데,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뭐 포토그래퍼라던가 뭐 그런 태그들 있잖아요. 그런 태그들을 팔로우 해가지고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찍으신 분들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, 이런 보정도 이렇게 하는구나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아예 밤이 됐을 경우에는 빛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럴 때는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진이라는 거를 찍는 순간에 흔들리거든요. 그래서 타이머를 2초 해놓으면은 그 중간에 계속 이렇게 딱 숨 멈추고 가만히 딱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. 세 번째, 챕터 3입니다. 이제 찍은 사진들을 보정을 해야죠. 그러니까 보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원래 라이트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바일에서는 그냥 인스타그램 정도로 보정을 해요.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인스타그램 SNS 올리는 용도로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뭐 테마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보정 위주로 하게 되는데, 이 책에서는 스냅시드라는 어플 보정을 되게 자세히 써놨습니다. 스냅시드라는 거는 구글에서 만든 어플이기 때문에 뭐 유료 결제 이런 게 없어요.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보정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뭐 인스타그램처럼 어떤 테마, 색감적인 거를 입혀서 할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 도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라이트룸도 저는 뭐 어차피 100%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색감 정도 보정하고, 네, 뭐 안부를 살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.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잡티 제거도 돼요. 잡티 제거 다 되고, 공원에 뒤에 있는 사람들 지워주는 거, 그런 것도 됩니다. 그래서 의외로 스냅시드라는 게 어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.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읽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이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아마 한 설명을 2번 정도 읽으시면 웬만한 보정은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. 자, 네 번째는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. 저는 HDR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HDR 같은 경우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,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게 밝기의 범위거든요.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은 태양이 여기 있고 그리고 막 정말 어두운 곳이 여기 있어도 이 두 곳을 다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게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. 근데 카메라는 그렇지가 않아요. 밝은 곳에 초점을 잡게 되면은 어두운 부분이 날아가게 되고, 어두운 곳을 초점을 잡으면 밝은 곳이 날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HDR이라고 하는 거,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 어두운 부분을 살리고 밝은 부분도 살려주는, 네, 이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. 요즘에는 뭐 TV에도 들어있고 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태양이 같이 있는 역광 상태에서 주로 더 잘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자동으로 해서 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, 뭐 사진을 합성하는 기술도 있는데, 모바일에서는 그냥 어차피 핸드폰이 다 HDR이라는 게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클라우드인데요. 뭐 사진을 잘 찍었고 보정도 잘했는데 날아가면 소용이 없잖아요. 날아가면 소용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저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물론 뭐 대다수 분들이 외장 하드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실 겁니다. 그런데 내가 갑자기 3년 전에 여행 갔던 영상을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외장 하드 연결해 가지고 막 보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거는 영상의 원본은 아닐지라도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내가 보고 원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게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게 바로 구글 포토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 무제한 용량을 제공하는데요. 고화질이 어느 정도냐면은 5K 정도 되고요. 그게 그러니까 용량으로 따지면은 사진 한 장당 보통 3메가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원본 영상과 고화질 영상을 노트북에서는 크게 아마 구분을 못 하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구글 포토를 이용해서 뭐 잘 찍고 보정도 잘한 사진들을 잘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. 마지막이 남았죠. 마지막은 제가 이 책을 이제 그 서평 목적으로 제가 받았는데,
이 책에 대한 서평을 간단한 총평을 해드리자면은 이 책을 처음 폈을 때 놀랬어요. 왜냐면 렌즈부터 닦으라고 돼 있더라고요. 예, 렌즈부터 닦으라고 돼 있길래 정말 이 책이 초보분들, 그러니까 정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이게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꿀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커피 보통 이런 거 사진 많이 찍잖아요. 이렇게 마시는 거. 근데 이런 것들도 그 초점 같은 거 할 때 초점을 코로 이렇게 하라는 거. 왜냐면 이게 초점을 이렇게 막 이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. 이 상태에서는. 그래서 초점을 코로 하세요. 이런 것들. 정말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꿀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이 책의 장점이고요. 보정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문가 수준만큼 설명이 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설명이 자세하고 보정에 있어서는 정말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거 계속 보고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,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정이 잘 찍으신, 그러니까 정말 잘 나온 사진들 보면은 보정도 사실 잘했거든요. 그래서 보정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뭐 이 책 이게 금액이 15,800원입니다. 커피 한 3잔 정도는 집에서 드시면서 책 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